자, 이틀 만에 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3월 9일이고 어젠 제가 진주 갔다 올 일이 있어가지고 그 야, 시간이 안 나가지고 못했습니다. 자, 3월 9일 조선일보 첫, 첫 기사는요. 첫 기사는 내일 오전 11시 탄핵 여부 선고. 이게 어제 오후에 나왔던 소식인데 아무튼 헌재에서 이제 내일 오전이죠. 10일 11시에 이제 탄핵 여부를 선고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내일 뭐 생방도 하게 하고 뭐 중계도 하게 해준다고 하던데 내일 밤 봅시다. 우리 TV를 어떻게 될지. 아마 지금 결정은 나 있을 겁니다. 아마 지금 이제 선고문 평이문인가? 아무튼 그거 쓴다고 아마 지금 법관들이 뭐 노력하고 있을 겁니다. 경찰에서는 서울에 최상위 비상령을 내렸다. 뭐 그러고. 자, 미국 북한과 거래한 죄 중국 기업에 벌금 폭탄 1조 3,640억 원을 부과했답니다. 북한에 이제 휴대전화를 수출해온 기업에. 자, 베일에 쌓인 채 등장한 김한솔. 김한솔이가 이제 김한솔이인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유튜브에다가 천리마 민방이라는 단체에서 영상을 올렸는데 어떤 애가 나와가지고 이제 자기는 뭐 북한 김씨 일가 중 한 사람이다. 뭐 그러고 얼마 전에 자기 아빠가 죽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다 하던데 뭐 국정원에선 김한솔 그러는데 국정원 얘기를 믿을 수가 있어야지. 뭐 모르겠습니다. 뭐 그건 김한솔이든 김한솔이 아니든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사드는 한미일 안보 문제 중국 이래라 저래라 말라. 넘어가겠습니다. 미국 행정부의 메시지입니다. 자, 이면입니다. 반대 3명대는 기각, 찬성 6명대는 인용. 90일 만에 선고 앞둔 헌재. 내일 오전 탄핵 여부 결론. 아무튼 10일날 11시입니다. 10일 11시에 드디어 이제 길고 긴 탄핵 정국이 일단 일단락되는 것 같습니다. 기다려 봅시다. 자, 대선 탄핵 인용 때는 5월 9일 유력, 기각 때는 12월 20일. 이정미 남편이 통진당 당원이다. 판치는 헌재 찌라시. 예, 뭐 그렇답니다. 3면 보죠. 미국 사드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 트럼프의 중국 압박 시작. 넘어갈게요. 3면 네덜란드, 중국, 미국 무명의 정부가 도와 서방으로 비신한 듯. 기만솔 이야기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오면입니다. 사드 굳히기 오히려 사기 정부 부담 줄인다. 네. 넘어가고요. 민주당 5, 6명, 5, 6명 3월 말 탈당한다. 뭐 김종인 등등이 얘기한 건가 본데 사실 뭐 지금 민주당 지지를 볼 때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여당 의원이 될 텐데 뭐하러 지금 탈당하냐 그런 생각을 아마 민주당 의원들이 하고 있을 겁니다. 아무리 문재인이 안 있고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그 쓰일 감투를 굳이 지금 주둥아리를 놀려가지고 특별하게 또 그게 또 정의로운 주둥아리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볼 때 해서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김종인은 탈당했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문재인 탄핵 심판 앞두고 일정 취소하고 대책 회의. 윤변입니다. 정치인 안철수의 장점은 돌파력이다. 체력도 강철수. 그 뭐 안철수의 와이프입니다. 김미경이라는 사람을 조선일보에서 인터뷰한 모양입니다. 자, 손학규 국민의당 입당 한 달 만에 경선 불참 시사. 경선 룰 수용 안 되면 불참한답니다. 손학규는 열심히 뒤통수를 치고 있습니다. 안철수의 뒤통수를 말이지. 여성의 날 맞춰 야권 주자마다 여성 내각 비율 높이겠다라는 얘기가 어제 있었죠. 어제가 여성의 날이었나? 자, 이명박 전 대통령 헌재 결정 찬반 양측 모두 수용해야. 님들은 너는 다음 정부가 널 조사할 거를 수용해야. 쥐새끼. 8면입니다. 좀비 기업 없은 일본 의사결정 토끼처럼 빠르고 생산성 껑충이라고 하는데 일본 뭐 기획 기사인 것 같아요. 그저께도 있었는데
의사결정 과정이 빠르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뭐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망할 회사는 망하게 해야 일본이 달라졌다. 환율 따라 순위 큰 폭 왔다 갔다. 그런 얘기 있고요. 신면입니다. 탈수로 의식 잃었는데 뇌졸중 처치. 노인을 위한 의사 드문 한국.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12면입니다. 학원 홍보물에 수강생 탈북 사실까지 공개. 이건 뭐야? 신학기 학생 유치 장사 속에 수강생 개인정보까지 무단 사용했다. 뭐 그런 얘기 같네요. 자, 태극기 매일 헌재 앞 철야 시위 촛불 오늘 밤 대규모 집회. 대법원에서는 탈북 종업원들 자유 제한받은 정황 없다. 뭐 그런 얘기 있고. 요런 얘기 있네요. 법원에서 박영수 특검 집 앞 과격 시위 안 돼. 어길 때는 하루 100만원 물어야. 이런 판결을 내렸답니다. 13면님 야구 빠따 들고 있다 그러던데. 자, 13면입니다. 그 동탄 주상복합 화재 경보기 6년간 9일만 켜놨다. 이게 뭐냐면은 며칠 전이 아니죠. 한 달 전쯤인가? 그 동탄의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불이암 났었었는데 그때 몇 명이 죽었거든요. 이게 사망자가 있었어. 아무튼 큰 사고였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화재 경보기를 안 켜놨대요. 이 새끼들이 단속할 때만 잠깐 켜놓고 단속 안 할 때는 꺼놓은 거지. 근데 이게 이유를 물어보니까 혹시나 이게 켜졌을 때 그 상업적인 피해가 있을 것 같아서 껐다라고 그러는데 미친놈들 아닙니까? 뭐 자기들 상가 사람들이 뭐 그렇게 되는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정말 그렇게 합의를 했다면은 그 위쪽에 주상복합이니까 그 아파트 위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이게 이딴 짓을 했는지. 일단 그래서 뭐 그 관리하는 사람들 뭐 그 영장 신청했다 그러던데. 자, 뭐 그렇습니다. 북한산 흉물된 5천억 파인트리 리조트 뭐 이런 얘기 있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14면입니다. 지방의대 신입생 절반 해당 지역에서 뽑는다. 교육부 교육복지 방안 마련해서 수도권 학생들로 선발했더니 졸업 후 상당수 떠나 의료 공백. 글쎄, 난 이게 그 일단 뭐 취지 자체는 좋아요. 취지 자체는 좋은데 내 생각에는 이거는 근본적으로 그 수도권 사는 사람들을 그 수도권 외곽 다른 지역으로 이제 쫓아내지 않는 이상은 정부 주도적으로 그걸 분산시키지 않는 이상은 이런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헛다리짓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드네. 그래서 다른 얘기는 별거 없고 알바 청소년 4명 중 1명 최저임금 못 받아. 여러분 그 최저임금은 받으셔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걸 받을 그게 있고 최저임금을 못 받는 경우가 좀 있어요. 법적으로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는데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안 줄 수도 있어요. 90%만 주면 된다 그러던가 아니면은 그 작업상에 상당히 하자가 있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또 90%만 주면 된다고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아니면은 예를 들면 여러분이 부모님한테 고용되는 게 아니죠. 사실 자기 집안일을 돕는 건데 그럴 경우에도 최저임금을 안 줘도 됩니다. 그때는 90% 조언도 없을 걸 아마. 그러니까 그런 경우 아니면은 여러분 다 이제 시간당 6,470원 받을 수 있으니까 꼭 받고 다니세요. 그 역사교과서 신청한 경기 13개 중고교 교육청이 조사 나서자 모두 주문 취소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영상 공유 좀 하세요. 공유 좀. 좋은 정보라고. 자, 19면입니다. 독일 창업자 44%가 이민, 난민, 낡은 유럽의 새 활력. 넘어가겠습니다. 문화면인데 별거 없습니다. 디즈니 마법의 미녀와 야수 살아 춤추다 영화로 만든다 그러는데 미녀와 야수의
그 교훈은 남편 될 사람이 아무리 개망난이고 아무리 털이 많고 그렇게 해도 이제 그 뭐예요 돈이 많고 부동산을 크게 갖고 있으면 결혼할 가치가 있다라는 거를 보여줬죠. 그런 것도 있는데 그 뭐야 차 뭐 이런 그 찻잔 이런 그 하인들 있잖아. 그런 게 사실 걔들은 밥도 안 주고 물도 안 줘도 되는 애들이잖아. 그러니까 영원히 착취할 수 있는 노동력인데 굳이 야수인 상태에서 잘생긴 남자로 변할 필요가 없다. 왜냐면 그게 훨씬 더 편리하니까 라는 교훈도 우리한테 줬지. 얼마 전에 봤어요. 나도 다른 데서. 참 스포츠면 별거 없고요. 27면입니다. 신문은 선생님면인데 세금이라는 그 이번에는 경제 쪽 이야기입니다. 집집마다 연평균 190만원, 상품 가격에도 숨어 있어요. 판매 가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소비자가 내면 기업이 모아서 납부, 납세자 부담자 다른 간접세 해당, 아담 스미스의 조세 원칙, 근대적 세법과 세금 징수의 영향, 정부 세금으로 경제 활성화하기도 뭐 그런 얘기입니다. 세금 얘기인데 한번 보십시오. 정론인데 아마 좋을 겁니다. 이쪽 글은 대체로 다 좋기 때문에. 오피니언입니다. 29면은 넘어가고요. 자, 30면입니다. 당은 사드 보복만 허한다. 사드 보복만 허한다. 이거는 국제부 차장이 쓴 글인데 스끈평의 중국은 트럼프의 미국이 보호주의를 내세우는 틈을 타 글로벌 리더가 되려고 한다. 그러나 걸핏하면 완력으로 주변국을 억누르는 경직된 중국을 어떤 나라가 리더로 인정하겠는가? 인일을 가볍게 여기고 앞으로 이익만 취하는 것을 패도라고 한다. 시주석은 스끈평은 2015년 9월 유엔 연설에서 패도는 결국 돌을 옮겨 자신의 발을 찍는 일이라고 했다. 사드 보복은 결국 자기 발등도 찍을 것이다. 아무튼 중국 이야기입니다. 이게 핵심은 아닌데 마지막 문단이 제일 이제 그럴듯해서 읽어봤습니다. 나라는 반드시 스스로 기운 뒤에야 외적이와 무너뜨린다 라는 칼럼이 있습니다. 그 양상훈이라는 놈이 쓴 글인데 양상훈이 누구냐면은 조선일보 주필입니다. 수준을 알만하죠, 그죠? 자, 부제는 이렇습니다. 병자호란 겪은 인조, 적이 오기도 전에 나라는 병들었다. 통탄.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외적과 싸우면 등신, 우리끼리 싸우면 귀신이라는 부제인데 뭐 그 부제만 들어도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31면입니다. 역사교체와 시대교체. 선임 기자가 쓴 글입니다. 이 양반도 가끔 글 쓰던데. 글쎄요, 이거는 주제가 뭘까? 역사교체와 시대교체. 자, 들어보세요. 올해 초에는 한 진보 좌파 언론이래. 박정희와의 이별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재벌 경제, 지역주의, 노동탕압, 땅투기 등 헬조선을 만든 주요인이 박정희 시대에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 짙은 그늘을 들이고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령을 그 딸인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떠나보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네, 바로 이게 이 글의 주제인데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주장은 역사 교체하지 말고 시대 교체하자, 막 그런 얘기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자는 얘기죠. 뭐 전국에 문화동아리 10만 개가 생긴다면이라는 칼럼이 있어요. 요거는 충북대 교수, 행정학 교수가 쓴 글인데 뭐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설입니다. 11탄핵 심판 선고 모두 자중하고 또 자제하자. 일본 사드 레이더에 나온 말 않는 중국, 한국만 만만한가? 정부가 호구니까 그렇지. 트럼프 통상팀 잘못된 인식 어떻게 대처하나? 뭐 그런 그런 사설이 있고요. 경제입니다. 조선경제. 자, 1면입니다. 미국 나쁜 무역 협정 몇 달 안에 재협상한다 라는 FTA 그런 거 다 갈아엎을 모양이죠.
이면은 이런 기사가 있어요. 50대 가장 월 526만원 벌어서 12만원 손해준다. 야, 526만원을 버는 50대 가정이 얼마나 있는지부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니? 자, 넘어가죠. 이거는 뭐 별 얘기 없고요. 예. 자, 그 뒤에는 별 얘기가 없었습니다. 자, 한국일보를 보죠. 양보사나